8대 7입니다. 아, 뭐 거수가 있었나요? 8대 7. 저기는 최재형 목사 아닙니까 지금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얘기군요. 어제 최재형 목사 측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좀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관련성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오후에 있었죠? 수사심의, 검찰 수사심의. 그러니까 이 원래 수사심의위원들이 미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뭐 어떤 투표를 통해서 기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결정하는 거죠. 권고를 하는 거죠. 그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명품백 의혹 사건이죠. 최재형 목사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인데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본 거예요.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기소 권고가 나왔어요. 검찰 쪽에 기소하라고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8대 7. 그러니까 기소가 필요하다는 게 8, 불기소 쪽이 낫다는 게 7. 8대 7. 한 표 차이죠. 이걸로 기소 권고가 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8대 7 기소 권고. 그런데 앞서서 이거는 최재형 목사를 대해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이제 판단한 거군요. 근데 앞서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판단한 게 있어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그건 비교 좀 해볼까요? 앞서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불기소 공고가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공고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 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인물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거는 검찰 쪽에서 이제 이 원래 위원들이 여러 명을 줬다가 거기서 뽑아서 이제 이 판단하라고 맡기는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사심의 결과를 참고한다. 뭐 이런 의견 나왔는데 김철현 교수님. 네. 앞선 거는 불기소. 이쪽은 오늘 어제 나온 거는 기소 공고.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뭐 불기소 권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뭐 차이가 나는데요. 예. 저는 어차피 이 팩트는 딱 하나거든요. 어차피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줬고 그리고 주고 받은 건데 저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이 무혐의 처분이 난 거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었고 그리고 그게 단순 선물이었고 그리고 받고 난 다음날 바로 행정을 통해서 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불기소 권고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청탁 의지가 있었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김창준 뭐 어떤 전 하원 뭐 이비 하원 의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어쨌든 행정관이 답을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국은 어떤 청탁의 어떤 대가성이 되거나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 아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최재형 목사에 대한 어떤 청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아마 평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기소 의견으로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그러니까 준 사람은 기소 공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기소 공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이제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뇌물을 준 사람은 나 이거 만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검찰은 아니야 너는 이거 만나러 가기 위한 수단인 거야 너는 무죄인 거야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 저는 아마도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공고를 내렸던 그 이유는 이번에 최재형 목사 측에서 새로운 증거 영상을 10분짜리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검사가 최재형 목사를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당신이 그 준 것은 가방을 준 것은 만나기 위한 수단인 거야라는 것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수사심의위원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현장에서 그 영상을 보고 그래서 저는 8대 7의 기소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뭐 연속해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심의위원회도 좀 약간은 특이한 결정을 해버린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쪽에는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그 심의위원회 자체의 일종의 그 판단이 좀 약간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대목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불기소로 의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그래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8대 7로 한 표 차이로 기소 의견이 났다고 저 보도를 봤는데 저는 뭐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되신 분이 제대로 할 것 같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예, 예. 김종욱 중앙장관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로 전망하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원래대로 입장이 불기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건 다 모두 불기소. 예. 근데 전 이제 그럼 되게 웃겨지는 게 뭐냐면 수사심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사의 절차 및 결과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계속 불기소를 주장하는데 기소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누가 판단했냐면 맨 처음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거 수사팀 만들어서 조사해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었고 그랬더니 수사팀은 황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안 돼. 수사심이 열어야 돼. 예. 열었더니 거기에 최재형 목사는 빼고 검찰과 소위 김건희 여사 대변인 변호사만 예, 예. 집어넣고 다시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런 결정이 났다면 검찰 스스로가 자기들이 수사한 절차와 결과가 적합하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마 제가 볼 때 불기소를 한다. 그럼 제가 볼 때 정해진 정치 수사를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인하는 거죠.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한 명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 문제는요, 일단은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준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배우자에게 준 사람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배우자에게 준 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을 받은 거고요. 자,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알선 수재죄입니다. 근데 이 알선 수재죄는 굉장히 재밌는 게 받은 사람만 처벌이 되고요. 준 사람은 또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항범인데 편면적인 처벌 규정만 있는 두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선수재죄와 예. 청탁금지법이라는. 근데 이게 두 개가 직무 관련성을 둘 다 요구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죄는 직무 관련성에 대가성이 필요하고요. 최재형 목사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됩니다. 예.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대가성은 존재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만 인정된다고 본다면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라는 게 모순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대가성의 존부 유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예. 얼마든지 엇갈린 판단이 가능한 지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검찰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 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왜 법률가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얘기를 안 할까? 예. 정치인들 중에서도 법률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편면적인 처벌 규정이라는 얘기를 안 할까라는 궁금함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요체가요. 예. 직무 관련성은 있다라고 한쪽은 판단하고 한쪽은 판단하지 않은 거잖아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신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전반적으로 구조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준 사람 같은 경우와 받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고 준 사람 처벌 규정이 있어. 청탁금지법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심의 결정 자체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 수사심의위에서 알겠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회는 그냥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도 검찰 관련 위원회들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듣고 투표로 결정해요. 위원들끼리. 근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의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보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둘 다 무혐의로 가는 게 맞아요. 다만 엇갈린 결정이 나올 법리적인 그러한 지점들은 있다라는 걸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 여부가 존재하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법이 좀 안 맞아요. 그러면 한쪽은 준 사람만 처벌하고 한쪽은 받은 사람만 예, 처벌하고 예. 안 맞잖아요. 이런 건 입법적으로 풀어갈 문제지 앞으로 이 문제에서 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아마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